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양측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빨간 장미가 갖고 싶은 수요일입니다.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야, 이제. 오늘 뭐 굉장히 로맨틱한 발언을. 오늘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수요일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감성적인 인사 괜찮네요. 백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 겨우겨우 세입했네요. 와, 지금 바깥에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길을 보고 한숨을 쉬다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백 변호사님이 지금 방송 온에어 불 들어오기 1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길이 많이 막힌다고. 정말 요즘 앞에 주차장입니다. 로맨틱한 노 변호사님과 간신히 입성한 백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오늘 재판정 진행을 할 텐데 앞에서 토론이 뜨거웠어요. 백 변호사님 택시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네.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으시고 청취자들은 임수정, 김양석, 박상현, 박지연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하지만 신속하게 재판해야 되지 않느냐. 중대 사안인데 따라서 구속 연장을 하는 게 맞다. 석방되면 촛불이 횃불될 거다.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5339님은 근데 중대한 사건일수록 인권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3번 재판, 4번 재판 과하다. 연장 반대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오균미님, 여문희님 등등등은 인권이요? 그럼 감옥에서도 다른 수감자랑 동등하게 했었어야죠. 감옥에서는 대우를 잘 받으면서 왜 이제 와서 동등함을 주장하는가.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구속을 연장해서 재판하는 게 맞다 쪽에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군요. 많이 더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짧게 코멘트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재판 들어갈게요. 네. 사실 그냥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것도 그냥 구속영장 발부한 것과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범죄 명의의 중대성은 뭐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그 얘기를 할 때 아니 뭐 지금 재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재판이 자칫 길어지면 다음 달에 정호성 비서관, 차은택, 최순실도 2차 구속기간 만료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 풀려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원래 구치소에서도 따로따로 두잖아요. 공무원 그렇죠. 분리수용하잖아요. 그렇죠. 말 맞추려 있다고. 예. 그런 면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1심 또 항소심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도주의 우려가 그냥 도망간다 이 뜻이 아니라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많아요. 그것도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군요. 근데 그것도 봐야 될 거고. 나 아파서 못 나간다. 뭐 이래저래 그리고 핑계 제일 대면서. 큰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국회에서 태극기도 뿌리고 예. 지금 벌써 지금 내곡동 사저 앞에 집회 신고해놨거든요. 출석 못하면 어떡하죠? 그분들이 막아서면서 네. 뭐 이럴 가능성.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물론 저도 뭐 피고인의 인권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예.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예. 연장이 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 그 원칙을 따지자면 벌써 이미 2개월씩 3번 연장이 된 상태여서 6개월이 지났으면 사실은 풀어주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불출석할 위험성이 사실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영장 발부 사유를 들고서 다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원래 예.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은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코멘트. 사실 이 이야기 하자면 오늘 재판정 다 이거 해도 못할 정도인데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재판이 참 흥미로워요. 저는 어떤 주제냐면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 욕 이야기입니다. 욕. 백 변호사님.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 욕 좀 하세요? 저는 방송할 때 빼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의 욕입니다. 이런 얘기 막 하셔도 이미지 괜찮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 친근함의 표현으로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사실 이 평상적으로 쓰는 용어보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안 그러시죠? 저는 욕을 잘하게 생겼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욕을 잘 안 합니다. 자, 바로 이 욕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뉴스의 주인공이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모욕, 유죄일까요? 아니면 기억이 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재판인 거죠? 실화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언론사 출신의 한 모 씨가 그 지난해 1월 그 A 씨가 이제 우리도 다 아는 A 씨인데 A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기사를 보고 예.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기억 같은 녀석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출마 기사에다가. 네네. 아. 그러자 이제 그 A 씨가 한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억 같은이라고 하는 그 기억은 일반적으로 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욕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었었는데 예. 2심에서는 기억이 반드시 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기억 같은 녀석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전체 이 문장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기억 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하고 느낌표. 요게 이제 댓글이었습니다. 자,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백 변호사님. 이건 명백한 모욕죄죠. 여기서 기억을 개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면 좀 코미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이 개라면 100% 모욕죄입니다. 그러면 예. 이걸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상 이건 역시 모욕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욕죄 맞다 유죄. 노 변호사님. 아니 모욕하려면 개를 썼겠죠. 왜 기억이라고만 썼겠습니까? 게다가 그 뒷문장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이건 좋은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욕죄는 아닌 것 그 같아요. 시절의 대통령이랑 뭐 같으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과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게 모욕이에요? 자, 어쨌든 노 변호사님은 모욕 쪽 표현이라고 볼 단정할 수 근거 없다. 단정할 그렇죠. 수 없다. 네. 따라서 무죄다. 오늘 역시 두 변호사 입장과 무관하게 저희가 편의상 나눴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기억 같은 녀석 명백한 모욕이다 유죄다 생각하시면 백변 유죄 아니다 모욕 아니다 이거 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백 변호사님. 네. 그러면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 들으셨을 때 뭐가 떠오르셨어요? 기억이? 이건 당연히 개죠. 아니 그러니까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이건 제가 기억 잘못 같은 녀석. 여쭤봤네. 노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였어요. 기억이 뭡니까? 아니 곰이 됐으잖아요. 곰. 아니 곰 여기서 같은 참 녀석.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그다음에 곰 같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곰도 모욕일 수도 있는데. 곰은 얼마나 귀여워요. 그다음에 공 같은 녀석. 이렇게 쓰죠. 공일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는 하긴 거죠. 뭐 강일 수도 있고. 그럼요. 굴일 수도 그럼요. 있고. 강처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라. 이런 길일 뜻일 수도 있는 있다. 거죠. 뭐 나를 이렇게. 보면 열이 받으세요? 아예 열 안 받아요 저는. 자, 백 변호사님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욕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형법에 모욕죄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연하게라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으로 예. 사람들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 모욕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을 하면 사람들 듣는 데서 욕을 하면 그러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억이 개라면 100% 모욕죄가 됩니다. 경멸적인 표현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 댓글을 다룬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누구 한 명을 지칭해서 욕을 하는 것과 예.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모욕죄가 있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이상 이걸 만약에 모욕죄로 처벌 안 하면 앞으로 다 초성만 써서 사람들 욕하겠네요. 아, 이게 무죄가 되면 그럼 앞으로 다 초성 이용해서 욕을 해도 다 무죄가 된다. 댓글에 다 초성이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아 저는 이게 기억이 아니고요 강이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람들이 대부분 개라고 인식을 하면 예. 개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 의도한 것이다. 노 변호사님. 그 아까 백 변호사님이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네? 모욕죄는 사실은 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벌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온전한 단어를 쓰지 않고 초성을 써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은 기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노력을 했다. 그렇죠. 이런 걸 봐줘야 예.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금 이제 노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 기억이 개라고 전제를 할 때 모욕죄 되죠. 그러면 개라고 썼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욕죄가 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딱 읽고 예. 처음에 이거 네티즌들한테 아마 여기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대부분한테 예.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기억 같은 녀석에서 기억을 개 말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를 경멸하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표시가 맞아요. 욕설이 맞습니다. 근데 초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호해야 되니까 기억은 다른 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뭐 곰도 되고 강도 되고 뭐 다 되지 않아? 근데 쓴 사람은 이거 개라고 쓴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한테 특히 질문하겠습니다. 자, 개 같은 녀석 이렇게 쓰는 것하고 예. 기억 같은 녀석 이렇게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네, 저는 쓰는 사람 마음이 똑같죠. 그래서 아니, 회피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회피하려고. 바로 그거예요. 회피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초성을 쓴다는 거.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자, 그 회피라는 측면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럼요. 노력으로 예.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백 변호사님은 그건 그게 그건 아니다. 꼼수죠. 꼼수다라고 말 그대로 보느냐. 꼼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꼼수일 뿐이다. 유죄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욕감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100변 유죄 보내주시고요. 이건 노력이다. 이것까지는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1021님. 유죄입니다. 욕이 아니었다면 정말 길이나 강 같은 거였다면 처음부터 전체 단어를 다 썼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쓰리맘님은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죠. 이런 것까지 막으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거 모욕 아닙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까지 말씀하셨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1심에서는 원래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이겁니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그 A씨라는 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예. 과거 그 A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방식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분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휘말렸던 나오는 게 것들.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를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모욕죄의 그런 뭐 죄인이 돼야 되겠죠. 이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인이었다. 이 부분 백 변호사님. 공인은 욕해도 되나요? 공인한테는?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을 막 써도 되나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단 개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기억.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도 이제 한계는 분명히 설정을 해야죠. 표현의 자유 맘대로 해놓으면 정말 그 온라인 게시판에 온갖 욕설과 온갖 명예훼손이 넘쳐날 건데요. 그냥 공적 인물이니까 이거는 감수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그래요. 참 이분 국민 열받게 하시네요.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녀석이라는 것도 일단은 좀 비하적인 표현이고 녀석도.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게 뭐 다른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경멸적 표시로 보이는 거고 예. 그게 바로 공연성이고 공연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거 공연성이고 그럼 그게 모욕죄가 되는 거죠. 이게 모욕죄 자체가 처벌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예.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있다면 이걸 처벌 못하면은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성용에서 다 회피당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의견을 가진 분이 9579님입니다. 유죄 맞습니다. 욕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백변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6408님은 노변편을 들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읽을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억만 가지고 법정에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백박사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단정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일 가능성. 그럼 그렇게 쓰셨겠죠. 그걸 이거를 기억을 쓴 이유는 다른 거였으면 다른 거 썼을 뭐 거다. 길, 강 이러면 그렇게 썼죠. 왜 기억이라고 써요? 노 변호사님. 그렇지 않죠. 자기가 기억이라고 썼는데. 냉정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까 백 변호사님이 그랬잖아요. 난 친구들하고 일상 생활에서 얘기할 때 욕이 반이다. 예. 근데 그게 그 친구를 정말 경멸하려는 의도로 쓴 건 아니다. 친근감의 표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친근감의 표시인가요? 욕이라고 하는 욕인가? 것을 쓰더라도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A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B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예. C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B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단정합니까? 자,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정말 이거는 편하게 서로 욕을 하는 것. 그거는 친근감의 표시인데. 예. 이분하고 지금 여기 이 변호사하고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A씨와. 네, A씨와 그러니까 댓글 단 사람은 서로 모르는 피고인이 사람. 되신 분하고 A씨, 그 변호사 일방은 A씨를 알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 변호사님은 사람이에요. 이분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서 친근하게 아유 기억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멸적인 표시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 보세요.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예. 이게 서로 친해서 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잘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경멸하는 의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모욕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볼게요. 예. 우리가 김현정 앵커님 유명한 사진 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분을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유명하진 그런데 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요. 평가를 저 꼭 욕으로 저 사람에 하시는데요? 대해서 좋은 마음 있으면 팬심을 발휘하기도 예, 하고 예. 뭐 아니면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을 단 분하고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이 A라고 하는 분이 서로 알고 모르고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근함의 표시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자, 이러다가 두 분 사이에 욕이 나올까봐 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은 과연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될까 아닐까? 이 공간은 사이버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군요. 6605님. 4490님. 기억이면 어떻고 X면 어떤가요? 기억이 아니고 X 같은 녀석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X는 분명히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례가 예. 네티즌들이 X 같은 녀석이라고 쓰면 예. 제가 그래서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X면 무조건이다. 네. 이거는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세요? X면? 아니 X 같은 X라고 했을 때 그 X가 물론 뭐 경멸적 표현을 담은 거일 수 있지만 예. 그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X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국에서도 그러니까 표현의 뭔가 자유다. 얘기할 때 X라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6605님 걸 제가 왜 안 읽냐고 읽어달라고 하셔서 읽겠습니다. 죄 없는 개를 더러운 정치판에 허락 없이 비유했으므로 개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청취자 문자입니다. 저 동감합니다. 굉장히 정말 저는 개가 참 불쌍하다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남성분들 특히 개라는 말 너무 많이 쓰셔요. 기억 개라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자,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예.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댓글 표현은 과연 모욕인가 아닌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21대 79. 79% 대 21%로 모욕 아니다. 무죄다. 노 변호사님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쪽에 아마 더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청취하신 분들은 기억이 개가 아니어서 지금 노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말도 못하고 살면 되겠냐. 답답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욕죄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처벌까지 형사로. 하는 건 입에 족쇄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이상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저는 그냥 빨간 장미를 받고 싶습니다. 한 송이만 주십시오. 오늘은 하여튼 오늘 노 변호사님은 누가 주든지 간에 백 변호사님 나가시다 꽃집에서 한 송이만. 비가 좀 와가지고요. 라디오 재판정 훈훈하게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재판 주제였어요. 예, 기억 같은 녀석.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분 무죄가 났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노 변호사, 백 변호사 두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노래요. 노 변호사님 밖에서 네. PD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골라놨네요. 고맙습니다. 네, 들으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